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감정, 바로 분노와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개념인 심파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배우자가 당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팔 때, 혹은 타인의 무례한 행동에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국 하루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공자는 가장 강한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두 가지 화살에 맞게 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서 오는 직접적인 상처입니다.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로 첫 번째 상처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분노와 원망을 키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화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심파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또는 집착을 의미합니다. 마치 온나무에 다 생긴 물집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불편한 감정이 들면 그것에 집착하고 반응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려운 곳을 긁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더 심한 가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심파가 일어나면 우리는 재빨리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이런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중독적인 행동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심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증폭성에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분노가 시작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분명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이렇게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심파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워갑니다. 우리 몸에는 저마다 심파가 쉽게 일어나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목덜미가 뜨거워지고 긴장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심파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파의 또 다른 특징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심파는 종종 다른 심파를 불러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한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과식과 같은 회피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이 찾아오게 되죠. 가령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을 달래기 위해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자제력 없는 모습에 자책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심파가 또 다른 심파를 불러오면서 때로는 수년간 이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파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페마 초드로는 그에 져서 잠시 멈춤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음챙김을 제시합니다. 마음챙김이란 가려운 곳을 긁지 않고도 그 충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심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 감정에 사로잡히려 하는구나. 집착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3번 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깊은 서운함을 느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그 서운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들로 30분 정도를 보냈죠. 그러다 문득 제가 지금 쉔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마음 챙김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감정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면의 목소리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나만 손해 아닌가? 내 서운함은 누가 알아주나?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가 제 자신의 서운함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이어가자 감정에 대한 집착이 점차 약해졌고, 비록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매일 저녁 그날 느낀 강한 감정들을 기록하는 쉔파 일기를 써보세요. 특히 어떤 상황이나 말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들이 이어졌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훈련이 쌓이면 쉔파가 일어났을 때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신체 감각을 살펴보는 바디 스캔을 해보세요.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관찰하면서 쉔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가 샤론 셀즈버그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과거는 받아들이고 현재는 있는 그대로 보며 미래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쉔파를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쉔파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페마 초드론이 말했듯이 쉔파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바탕입니다. 알아차림이란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연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더 키우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집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우리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쉔파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집착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쉔파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라 차분히 생각하고 선택한 결과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쉔파 신호를 파악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덜미가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면 쉔파가 시작될 때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 작은 안전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며 쉔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작은 식물 하나, 좋아하는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쉔파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쉔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취약점과 성장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분노나 서운함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나 변화가 필요할 때 이러한 감정들이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을 완전히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쉔파에 대한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의 효과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집착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진정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와 서운함이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파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강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심파를 알아차리고 그것과 현명하게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다음에 분노나 서운함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이 심파구나. 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을 지켜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관련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